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장에 10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여러 유튜브를 다양하게 시청하는데요. 제가 용재님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시야를 넓히고자 시청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개미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금투세, 용재용도 잘 아시겠죠? 잃는 것에 대한 보장은 안 해주는 금융시장이면서 제가 스스로 번 수익에 있어서 세금을 20%나 떼어가는 게 맞는 말인가요? 용재님 방송 보면 시원시원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는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번 돈에 대해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형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금투세 있죠? 금투세 금융 투자 관련된 세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주식 기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20% 세금을 내야 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법은 언제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바로 언제죠? 이제 석 달 뒤죠. 2023년이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도입을 2년 미루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만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정치 쪽에 민주당이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2년 더 미루자고 하는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그래 그러자라고 하지는 100%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장 1월 달부터 이제 이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해야 돼. 결국은 뭐냐? 야, 5천만 원 이상 벌면 너희들 20% 세금 더 내. 근데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더 벌어? 그러면 25%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기존에는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이거에 대한 근거 기준은 뭐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한테 그냥 세금 좀 더 걷겠다는 거야. 야, 우리나라가 통계치를 까놓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게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버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애들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보게 되면 3%, 4%, 1% 정말 미비한 수준이야. 그러니까는 너희들한테는 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주식으로 더 많이 버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해서 나라 살림에 보태 쓰자라는 게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은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연말이나 뭐가 하가 된다 그런다면 연수를 안 넘기려고 주식을 시장에다가 갖다가 대거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지금 당장 1월 달에 실시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주식들 어떻게 되겠어? 세금 안 내려고 다 팔아치우게. 그렇게 되면 시장에 혼란만 더 야기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렇게 서로 찬반의 의견이 있어.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좀 되도 않는 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내 생각은 그래. 아니 주식시장을 우리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 물론 그 돈이란 게 그래 통계치는 그렇다 치자. 뭐 통계치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1%, 2%, 3%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이라고 하자. 뭐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야? 우리는 꿈도 꾸면 안 되고 희망도 꾸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나는 연간 소득이 그렇게 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해하지 마. 형이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연간 소득이 주식 소득이 뭐 5천만 원 막 3억 넘어가니까 세금 더 낸다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한다는 건데, 야 통계치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못 벌으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해가 없어. 이게 뭐 개떡 같은 소리냐고. 뭔가 다른 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 이런 법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튼튼해야 돼. 뭔 말인지 가지.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가 튼튼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잖아. 그치? 자 그러면 뭐래? 금융시장은 개떡 같은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선진화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상한가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내가 말했잖아 상한가 제도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잖아. 그 상한가 제도 걸어놓은 이유가 뭐야? 그나마 15%대에서 30%대로 올려놨는데 이거 해놓은 거 이유가 뭐야?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걸어놓은 거잖아. 이 말은 즉슨 뭐야? 정부에서 아직도 개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금융시장의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선진화가 되지 않아서 있는데,
왜 자꾸 법은 선진화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이거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뭔가 시장의 유동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기반 조건이 어디야? 개인들의 힘이 세? 아니지. 아직도 기관과 외인들의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면 기관과 외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내 개인들 수급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제반 조건이 만들어져야 뭐 국회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양도세를 갖다 더 집어넣는지 뭐하는지 할 건데, 아니 제반 조건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빌딩을 올리려면 높은 빌딩일수록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밑에 땅 깎는 게 엄청 중요해. 밑에 지방공사만 공사기간이 2년이라면 2년 중에 1년은 지방공사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 현장들 보게 되면 땅만 그렇게 열심히 까면서 지방공사를 만드는 거야. 왜? 그래야지 건물을 올렸을 때 건물이 안 자빠지거든. 그래서 지방공사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지방공사를 먼저 해놔야 되는데, 이건 지방공사도 해두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세금 걷어들이니 뭐하니 시장에 악영향을, 그나마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그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거든. 코로나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엄청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게 당장 1월 달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시장의 영향이 내가 봤을 때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야, 너는 5천만 원 안 내니까 5천만 원 못 버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이게 아니야.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게 있으면 누가 주식 투자에 섣불리 덤벼드냐고. 이렇게 되면 꼼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지금은 개인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지, 이제는 법인으로 바꿔서 법인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속편할 수가 있어. 왜? 법인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세가 싸거든. 세금 내는 게 더 싸고 훨씬. 그러면 1인 법인 기업들도 좀 설립이 되는 판국에 개인들이 1인 법인 세워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아하고 보면 돼. 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학교에서 펴는 정책들은 뭐야?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지. 근데 학생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교장하고 임원들이 와서 그냥 결정해버려. 똑같은 거야. 주식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개인 투자자들 100명, 1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 우리나라 개인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데 1000만 명 원하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라는 거야. 금투세 이거 과연 맞냐 안 맞냐. 모르긴 몰라도 80% 90%가 반대를 할걸? 근데 우리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왜 지구들끼리 나서서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냐고.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 다수결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건데 왜 우리들의 의견은 다 묵살하고 지들끼리 꽁짝꽁짝 하는 거냐고. 모르긴 몰라도 실시되면 아마 주식 투자 인구들 하는 사람들 쪽에서 많은 좀 반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만 나뿐만은 아닐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는 해당이 안 돼. 개인들한테만 해당이 돼. 이게 뭔 개떡같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 야, 내려 그런다면 외인하고 기관 투자자도 다 똑같이 해야지. 근데 왜 우리한테만 더 뜯어내겠냐 이 말이야. 그거에 상당한 뒷받침되는 베이스는 뭐다? 야, 5천만 원 넘는 애들이 없어. 돈 버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이 더 괘씸한 거야. 야,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5천만 원 못 벌어. 야, 1년에 5천만 원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해당 안 되는 거야. 몇몇 소수에 대한 해당한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해볼 거 없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난 평생 주식에 5천만 원 이상 벌지 말라는 거야. 뭘라는 거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아무튼 금투세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금투세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주식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적용되는 법이에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이거 국회 통과 안 되면, 유예 법안 통과 안 되면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다들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 혜택을 줘야지. 더 많이 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오래 갖고 있다가 팔게 되게 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정말 파격적으로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도 좀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대표가 횡령과 배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거래 정지 먹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대표가 회임을 했는지 병령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하는데 대표놈들이 횡령과 배임을 해 회계 직원이 삥땅을 쳤는데 그게 거래 정지가 바로 되게 되면 우리는 대처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막혀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 대표가 횡령과 배임을 했으면 그거를 대표가 혼자 책임져야지. 왜
그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론 보고 뭐 회사 투자했나 차트 보고 재무제표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부터 조금 하나하나씩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바꾸고 세금 지금 걷어들일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더 열받친다는 거야. 코스닥 코스피 상장하는 것도 요건 엄청 까다롭게 해서 정말 어중이 떠중이 기업 사냥꾼들 M&A 하는 무자본 M&A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못하게끔 상장 조건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든가 기나 고동이나 다 상장시켜줄 게 아니라 우회 상장도 최대한 막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기업만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법을 제정을 하고 시장 관리 감독하는 친구들도 많이 붙이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시장을. 근데 뭔 대도 않는 갑자기 세금을 갖다 또 매긴다고 하니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지. 오케이? 거기는 튼튼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에 자금이 모이잖아. 동네 조기축구회하고 세계 프리미어 리그하고 같아? 게임이 다르는데 더 좋은 무대에서 더 좋은 공연장에서 더 실력 있는 애들이 와갖고 덤비는 거랑 양재동 동네 장기자랑 하겠습니다 모이세요라는 거랑 같아.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은 많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판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쉽게 작업이란 거 세력이란 것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미국 시장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려면 결국엔 뭐야?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튼튼한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해외 유치가 됐든 개인 투자 유치가 됐든 많은 혜택을 더 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판때기를 키워놔야 돼. 여기서 뭐 돈 뜯어내려고 세금 거덜려고 할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만큼 해줄 테니 이렇게 우리 시장이 많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뭐가 큰 악재가 있어.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 북한이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더 이 시장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고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에 있어서 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장 판때기가 커질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맨날 말로는 금융선진화를 외치고 있고 되도 않는 법들을 하고 있으니 악재가 바로 위에 있는데 저 악재는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 저놈들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조치를 많이 취해놔야지. 끝!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귀찮아서 영재하는데 김영재입니다. 주식 컨텐츠 찍을 게 진짜 힘들어요. 없어요 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컨텐츠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려서 만든 컨텐츠가 주식 상담소라는 컨텐츠였는데 주식 컨텐츠가 오늘로써 10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100명의 우리 사연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다는 건데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드리며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덕분에 덕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100개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래에 주식 상담소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사연이나 에피소드들, 꼭 사연이 아니어도 돼요. 주식하다가 재미난 사연들, 에피소드들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소정의 이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제가 별도로 마련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들 해주세요. 꼭 고민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주식하다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정말 재밌는 사연이다. 아니면 뜻깊은 사연이다. 감동적인 사연이다. 등등 많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다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많이들 남겨주세요. 항상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신청은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